기자수첩 안진용입니다. 현빈, 손예진 커플 결혼을 발표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요. 두 사람 공식 커플이고 결혼으로 가겠지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나 봐요. 저희가 한 차례 영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무려 33만 회가 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사이 손예진 씨가 공식 석상에 섰잖아요. 제가 그 현장을 또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덧붙여서 손예진 씨는 공식 석상에도 나왔는데 현빈 씨는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죠? 그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이 둘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지 여러분 한번 의견 주세요 했는데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쭉 보니까 결론은 쓰던 대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원래 두 사람이 사랑의 불시착을 함께 하면서 부부의 인연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거잖아요. 이 안에서 이름이 뭐였죠? 둘리 커플이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니라 극중 이름이 뭐예요? 리정혁 그리고 윤세리. 리가 두 개다. 그래서 둘리 커플로 불렸잖아요. 굉장히 귀여운 어감이죠. 여전히 둘리 커플로 기억하고 그 어감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내용 중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본인들이 나서서 우리 이제 앞으로 뭐로 불러주세요 하기 전까지 일단 둘리 커플로 하겠습니다. 자, 손예진 씨 지난 16일 JTBC 새 드라마 39 제작 발표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기자들은요, 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제작 발표회를 진행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 발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관련 질문을 많이 던지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직접 손예진 씨에게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손예진 씨는 결혼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운명. 둘의 만남은 운명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소개해드리면요,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제작 발표회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배우로서도 개인적으로도 너무 큰일이 저에게 2022년 초창기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운명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손예진 제가 1대1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진짜 사교적이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깊고 그리고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손예진 씨가 이렇게 떠뜸떠뜸 당황하면서 말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밑에 댓글창에 글이 올라오는데 손예진 씨 얼굴 빨개졌다는 글이 계속 올라올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서도 연신 웃음을 계속 짓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아무튼 축하를 많이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다고 거듭 인사를 했습니다. 이날 진행은 박슬기 씨가 맡았는데 박슬기 씨가 그 질문을 대신 해준 거죠. 기자들한테 받아서. 이때 손예진 씨가 오히려 물어봤어요. 박슬기 씨도 결혼을 했으니까 박슬기 씨는 결혼하니까 어때요? 하니까 세상 좋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손예진 씨는 나도 그러길 바란다 라면서 또 너스레를 떨기도 했고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요, 왜 39이란 작품을 통해서 손예진 씨가 이렇게 컴백을 결정을 했을까?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고요. 글로벌 인기를 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진짜 웬만한 작품들은 전부 다 손예진 씨한테 러브콜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혼 준비까지 있으면 조금은 한 템포 쉴 수도 있는데 차기작을 곧바로 저는 정했단 말이죠. 이 39, 나이예요. 40을 코앞에 둔 새 여성의 우정, 사랑, 삶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손예진 씨는 강남 피부과 원장 차미조 역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손예진 씨가 곧바로 컴백을 결정하고 결국 이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결혼에 대한 소감을 직접 밝히게 됐죠. 저는 이 일련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 손예진 씨는 진짜 스타이기도 하지만 배우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손예진 씨의 특징, 항상 자기의 나이대에 맞는 배역을 선택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자기 나이대에 맞는 말투를 쓰고 옷을 입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배우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이미지에 매몰되고 그것만 고수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20대 초반에는 영화 클래식을 통해서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을 했고요. 그리고 4년 전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던 드라마가 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목부터가 누나예요. 이거는 연상연하 커플이고 누가 봐도 남자 주인공보다 여자 주인공이 나이가 더 많은 컨셉이에요.
사실 여배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드라마도 손예진 씨의 대표작으로 거듭났죠. 도전도 많았어요. 2006년에 출연한 연애시대, 그때 손예진 씨 나이가 24이었습니다. 근데 연애시대 내 인생작이다 하는 분들 많은데 이혼녀 역할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24살 톱스타 여배우가 그 나이에 선택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손예진 씨가 유일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 다 성공을 거뒀습니다. 왜일까요? 결국은 본인이 그 연기, 그 역할을, 배역을 소화할 수 있는 연기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이죠. 자, 다시 그럼 원래 얘기 돌아와서 왜 39이었냐? 이거에 대해서 손예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본이 정말 재밌었다. 지금 나이가 아니면 이 작품을 양심상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가장 적절한 나이이자 내가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여자, 사람 이야기다. 작가님이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놨나 싶을 정도로 내 얘기 같았다. 공감을 많이 해서 결정도 쉽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꼭 여배우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 내 나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걸 꺼리게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 제목부터 39. 실제로 손예진 씨도 현재 만 나이는 39입니다. 만 나이는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특정 인기나 이미지에 매몰되지 않고 항상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배우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이 드라마가 방송되던 같은 날 TVN 유퀴즈 원더블럭에도 손예진 씨가 등장을 했죠. 이 드라마 방송에 맞춘 홍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화 클래식을 통해서 국민 첫사랑으로 등극을 했다고요. 질문이 갑니다.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은 누구인가? 라는 기습 질문이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 첫사랑이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끝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중요한 건 이 방송은요. 결혼 발표 전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제작진도 굉장히 무릎을 치고 아쉬워했을 거예요. 대신 자막을 통해서 결혼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 손예진 씨 오른손 약지에 끼워져 있는 반지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과연 저 반지가 무엇일지, 약혼 반지일지, 결혼 반지일지 손예진 씨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아마 결혼 발표가 없으면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결혼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약지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고 관련 기사도 쏟아졌죠. 자, 그럼 이제 현빈 씨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손예진 씨는 제작 발표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인의 소감도 밝히고 근황도 전했는데 현빈 씨는 결혼 발표 당일 SNS를 통해서 입장을 낸 것 외에는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생각이지만은 이거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39 방송을 앞두고 2월 10일 날 결혼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손예진 씨가 공식 석상에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은 모든 질문은 손예진 씨가 받아야 되고 직접 답변을 해야 돼요. 손예진 씨는요, 실제로 만나보면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이성적이면서 또 달변가입니다. 반면 현빈 씨는요, 굉장히 말수도 적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물론 친한 사람이 있으면 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두 배우를 여러 차례 제가 인터뷰를 알아봤는데 정말 성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런 다른 점을 보완해가면서 더 완벽해져가는 커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손예진 씨가 이 시기에 발표를 하고 몰릴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나서서 다 해준 게 아닌가, 현빈 씨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변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빈 씨 지금 영화 2편 촬영을 끝내놨어요. 교섭, 공조2.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개봉 못하고 밀린 영화만 수십 편입니다. 이 2편의 영화 촬영은 끝내놨는데 언제 공개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국 현빈 씨가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 서고 언론 앞에 서서 본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영화 개봉 시기가 현빈 씨의 첫 공식 행사가 될 텐데 3월로 결혼을 결심한 상황에서 현빈 씨가 이 얘기를 먼저 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빈 씨는 이미 차기작도 정해져 있어요. 영화 내부자들 다 아시죠? 이 영화의 감독으로 유명한 우민호 감독의 차기작 하얼빈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 하얼빈을 배경으로 하고요.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독립투사들의 얘기입니다. 극중에서 현빈 씨는 독립운동가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 영화 제가 제작사에 확인을 해봤더니 촬영이 9월에서 10월에 들어갑니다. 그럼 시간이 뜨잖아 라고 느낄 수 있죠. 결국 3월 결혼식 후에 이 영화 찍을 때까지 공식적인 허니문, 신혼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인 거죠. 손예진 씨 39 촬영 끝났습니다. 방송 시작했죠. 현빈 씨 앞서 찍던 영화 다 찍어놓고 개봉 기다리고 있고 9월, 10월까지 스케줄 없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봤을 때 두 사람이 왜 3월로 결혼을 발표를 했는지 어느 정도 좀 아귀가 맞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같은 헬스장 다닌다면서요, 현빈 씨랑. 제가 그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지난번에 밥 먹으면 솔직히 근데 봤죠. 근데 거긴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사생활이어서 제가 뭐 여기 말고도 어디 가서도 거기서 봤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하시는 거라 생각합니다.